자, 지금부터는 국어의 의문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어의 의문 체계는요, 선생님이 준비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의문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죠. 자, 이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그림인데요. 본문에 있는 예시들이 눈에 보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돌, 달, 말이 있는데 이 세 개는 각각 다른 대상이죠. 그쵸? 그 다른 대상이고 얘네들을 나타내고 있는 이 돌, 달, 말이라는 글자들이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은 얘라는 의미, 달은 얘라는 의미, 말은 이렇게 생긴 걸 보고 말이라고 하죠. 의미를 다 다르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돌과 달과 말이 왜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돌과 달은요, 두 가지는 디귿이라는 자음과 리을이라는 자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디귿과 리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두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쵸? 여기 보이는 오라는 모음과 아라는 모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모음이 달라졌더니 뜻이 달라졌죠. 모음 때문에 뜻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달과 말을 한번 볼까요? 달과 말도요, 아라는 모음과 아라는 모음, 리을이라는 자음과 리을이라는 자음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나 두 가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달과 말은 당연히 다르죠. 왜 달라졌느냐? 여러분들 눈에 보이겠죠? 디귿이라는 자음과 미음이라는 자음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음이 달라지니까 역시 뜻이 달라졌네요. 뜻이 달라졌다. 뜻이 구별됐다. 자, 그리고 밑에 문장 두 개를 하나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달이 떴어 하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직조로 읽을 수도 있고, 수평조로 읽을 수도 있고, 하강조로 달이 떴어 이렇게 내려서 읽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읽든 요렇게 읽든 얘랑은 구별이 되죠. 얘는 달이 떴어 이렇게 상승조로 읽는 문장인데요.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문장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문장에 억양이 달라지니까 역시 두 문장의 뜻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처럼 뜻을 달라지게 해주는, 뜻을 구별해주는 세 가지 자음, 모음, 억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문의 뜻을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음, 자음, 억양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개 하나로 묶어보죠. 공통적인 특징을 가져 보이는 거. 자음, 모음, 억양 중에 두 개 하나 이렇게 묶으면 하나가 툭 떨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걔네들이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이렇게 쭉 나눠서 억양입니다. 사실 자음과 모음은 두 가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두 개 쌍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억양은 자음, 모음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뭐냐면요, 자음과 모음은 요거 눈에 쪼갤 수 있죠. 얘는 디귿, 오, 리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돌이라는 소리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달이라는 소리도 말이라는 소리도 마찬가지로 쪼개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이 떴어에 있는 억양은 억양만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억양은 분리가 안 됩니다. 똑같은 말로 분절이 안 되죠. 그래서요, 위에 모음과 자음 같은 것을 분절음은, 그리고 억양처럼 반드시 그 자음 모음이 있고 거기에 얹혀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분리가 안 되는 것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바탕으로 밑에 글을 읽으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말의 뜻 구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달과 말에서 디귿과 미음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며 디귿과 미음, 자음이죠. 그리고 달과 돌에서는 아와 오라는 모음으로 인해 뜻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이 떴어처럼 억양을 달리해도 그 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이때 디귿과 미음, 그러니까 자음, 그리고 아와 오, 모음, 그리고 억양은 각각 말의 뜻을 구별해 주므로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의문의 정의가 나오죠. 의문은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디귿과 미음 더 쪼개보세요. 디귿을 더 쪼개보세요. 쪼갤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가장 작은 디귿, 드, 무, 아, 오 이런 소리의 단위다. 의문의 정의입니다.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 의문에는요, 종류가 있습니다. 자음, 모음 같은 것들은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면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분절 의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리의 길이나 억양은요, 의미의 차이는 둘 다 동일하게 가져오지만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자음, 모음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는 얘들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중에서 우리는 분절음은,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자음까지만 할게요. 자, 분절음문부터 한번 알아보죠. 분절음문이라고 하고 탐구활동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탐구활동이 왜 나왔는지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분절음문의 개념이 나옵니다. 분절음문은 분절,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분절. 그러니까 소리 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경계가 나눠져 있는 거 보이죠? 디귿과 오 두 가지 경계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좀 이따 보고요. 이처럼 분절 의문은 소리 마디의 경계가 나눠지는 것으로 분절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들어갑니다. 자, 위에는 동대문의 개구도 분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개구도 분석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자음과 모음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자, 개구도 분석 위에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동대문이라는 글자를 발음할 때 개구도를 표시한 것이래요. 그럼 개구도가 뭔지 옆에를 봐야 되겠죠. 개구도. 자, 개구도의 개자는요, 10개자입니다. 10개자. 자, 그러면 구는 입구자죠. 도는 온도 할 때처럼 수치를 측정하는 건데, 그러면 입을 여는 수치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음이나 모음을 발음할 때 입을 벌리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서 국어 자음 모음의 개구도는 총 7단계로 나눠지고, 그 개구도가 커질수록 숫자도 커진다. 그럼 입을 많이 벌릴수록 숫자가 커진다 하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음과 모음 둘 중에 뭐가 더 입이 많이 벌어질까요? 개구도를 보면 되겠죠. 개구도에서 숫자가 큰 게 입이 더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구도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디귿의 개구도는 0, 거의 안 벌어진다는 소리죠. 이응의 개구도는 2, 그 다음에 디귿은 그대로 0이고, 미음의 개구도는 역시 2, 그 다음에 니은의 개구도도 2입니다. 자, 모음의 개구도를 정리해보면요. 오는 5, 그 다음에 에는 6, 그 다음에 우는 4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냥 딱 단순하게 봤을 때 모음과 자음 중에 어느 게 더 개구도가 큽니까? 여기 위쪽은 0에서 2, 아래쪽 모음은 4에서 6, 그러니까 모음의 개구도가 더 크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음이 입이
더 벌어진다 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자음 중에서도요, 자음의 개구도를 보니까, 디귿은 0인데, 얘네 이응, 미음, 니은의 개구도는 셋 다 2란 말이죠. 그럼 얘네가 세 명이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음 체계표 사실 아직 교과서에서는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미음, 니은, 이응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쵸? 비음이죠. 비음. 이 비음은요,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로 치면 울림소리에 들어갑니다. 자, 디귿은 파열음으로써 안 울림소리죠. 요렇게 놓고 보니까 파열음, 안 울림소리랑 비음인 울림소리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개구도가 큽니까? 울림소리가 더 개구도가 크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모음의 개구도를 한번 또 자세히 보면 모음은요, 이미 입이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 동영상에서 봤죠?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 세 가지가 있는데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혀의 높낮이. 그런데 이 혀의 높낮이는 다른 말로 입의 크기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의 크기에 따라서 한번 얘들 구별해 보면요. 오는 고중 저중에 무슨 모음입니까? 중모음. 에는 이의 에, 저모음. 우는 고모음. 맞죠? 모음 세개표 외워야 합니다. 따라서 요 세 가지를 봤을 때 저모음이 입이 제일 많이 벌어지니까 혀를 낮추면 입이 제일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개구도가 제일 크고, 고모음은 입을 제일 많이 안 벌리니까 개구도가 작고, 하지만 이 모음들은 전부 자음보다는 입이 더 많이 벌어지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특징을 요 밑에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며 음절의 핵은 모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음절로 시작하는데 음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음절은 옆에 보면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음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발음 단위거든요. 그래서 높은 꿈, 깊은 뜻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걸 소리 나는 대로 저희가 읽으면, 또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높은 꿈, 깊은 뜻 이렇게 되죠. 이때 이 6개의 단위를 우리는 음절이라고 합니다. 6음절로 되어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발음 단위입니다. 발음 단위, 쓰는 거 단위 아니고 발음되는 것의 단위. 자, 그런데 이 음절에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꿈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요. 꿈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 여기에서 없어서는, 음절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자, 얘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예, 종성 지우면 꾸, 음절 성립해요, 안 해요? 하죠. 쓸 수 있죠, 이렇게 꾸라고. 자, 그런데요. 그리고 위에 만약에 쌍기역이 없어져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 모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형식적인 뭘 넣나요? 형식적인 이응을 넣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얘를 음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자, 발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음도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초성은 그대로 있고 종성도 그대로 있고 얘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없어져 버리면. 자, 음절 발음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음절이 구성됐습니까? 높은 꿈, 깊은 뜻처럼 이렇게 한 글자로 한 음절로 읽을 수 있습니까? 없죠. 자, 따라서 이렇게 모음이 없어지면 음절이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음은 음절을 구성할 때 하나 들어가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음절에서 모음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그때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다. 이 말은요. 음절의 핵이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언가의 핵. 여러분들 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구성할 때 핵이 빠지면 물질이 구성될까요? 안 되죠. 핵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죠. 그렇죠? 중심이고 그거 어떤 걸 구성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를 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음절의 핵은 모음이다라는 이 문장부터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음절을 구성할 때 핵이 빠져서는 모음이 빠져서는 음절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절의 핵은 모음이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거꾸로 음절에서 반드시 핵이 빠져서 음절에서 반드시 모음이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음이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구도를 보면 위에 개구도를 보면 이 개구도에서 모음이 당연히 개구도가 크니까 여기 가장 솟아있는 얘네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모음 하나, 모음 두 개, 모음 세 개가 있구나. 아, 삼음절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다. 이거 모음이구나. 삼음절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분절음은 중에 첫 번째 자음입니다. 자음은요. 자음은 방해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무엇이? 공기가 방해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뭐가 어디에 방해를 받느냐? 여기에 나오는 요 발음 기관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자, 우리 공기는요, 어디서 생성됩니까? 말을 할 때 나오는 공기는. 여기 사람 이렇게 몸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허파에서 공기가 팡 생성됩니다. 맞죠? 공기가 풍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여기 목청을 통과하게 됩니다. 목청을 통과하면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목청에서 방해를 많이 받으면 어느 소리가 나냐면 히읗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공기가 여기를 통과하는데요. 여기 여린 입천장이랑 혀 뒤가 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면요. 무슨 소리가 만들어집니까? 기역이랑 이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통로가 좁아지면서 혹은 부딪히면서. 자, 여기를 지나가다가 여기 그냥 잘 지나갔어. 지나가다가 센 입천장과 혓바닥이 이렇게 가까이 붙고 또 마찰을 하면서 만들면 츠츠츠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냥 여기를 지나갔다 하더라도 잇몸과 혀끝에서 공기가 방해를 받아서 막히거나 이렇게 한다면 이런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냥 쭉 통과해 오던 공기가 입술에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방해를 받는다면 한번 다친다면 이런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요. 자음을 우리는 방해를 받아서 만들어진다. 공기가 요 발음 기관에 장애 요소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해서 자음을 장애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자음들은요,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음을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장애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좋은 위치, 그리고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인 좋은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리로 나뉘어집니다. 이때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은 자음 분류 기준으로서 중요하죠. 자음 분류 기준. 항상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처럼 자음 체계표에 이 부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표를 외워야겠죠. 자, 이 표에 들어갈 내용 선생님 채워보면 이렇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은 이런 걸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 요 옆에 더 알아보기가 있는데요. 더 알아보기 중요하죠. 여기 나오는 개념들. 이 개념들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사실 의문의 변동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자음 체계표가 머리에 딱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여기 밑에 나오는 안울림 소리의 변별 자질, 여기 안울림 소리 얘네들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 마찰음은 두 가지로 나뉘더라. 이렇게 나뉜다는 거. 그리고 예사소리에 비해서 된소리는 목청이 긴장되어 발음되는 거, 거센소리는 목청에서 강한 공기가 나가서 발음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어야 하고요.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요, 선생님이 지금 강의 올리기 전에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 음운 체계에 관한 거, 그 동영상을 보시면 거기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나는 사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비음, 유음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 있으면 반드시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에 이 부분만 보면 되거든요. 뒤쪽 부분으로 돌려서 선생님이 파찰음 설명하는 거, 마찰음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모음에서 뵙겠습니다. 모음은 이중모음 때문에 중요한 거 알지? 안녕.